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추억을 가슴에 담고 산다. 좋은 추억이든 아픈 추억이든 그 삶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네 인생이 만들어진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담듯 담백한 국수 한 그릇에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온 삼보산골의 맏언니 같은 박정자 할머니. 삼보산골의 보물 같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증평읍에서 좌구산 사이에 위치한 중리마을. 이 마을의 서쪽에는 삼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삼보산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정자 할머니의 집입니다. 옆마을 까치골에서 이곳 중리마을로 시집을 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인생은 남편을 먹이고 자식들을 먹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정겨운 그 시절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정자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레시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요리는 바로 정자 할머니의 물국수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맹물에 끓이는 국수라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물국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국수입니다. 할머니 이야기와 함께 국수를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국수를 맛보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정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취향껏 적당히. 할머니의 말을 따라 적당히 준비해 보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많이 준비해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를 볼에 적당량 넣어줍니다. 콩가루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대요. 너무 많이 넣으면 면이 뚝뚝 끊어지니까 꼭 적당량만 넣어줍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잘 섞어주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을 뭉쳐줍니다. 가루들이 반죽 형태로 뭉쳐질 때까지는 볼에 넣고 치대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뭉쳐진 후에는 도마에 밀가루를 뿌리고 도마 위에서 이리저리 치대주세요. 많이 치댈수록 쫄깃한 면발을 맛볼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자 씨가 11살 되던 해였습니다. 정자 씨가 살던 까치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남쪽으로 밀려나던 남한군은 북한군들이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멀쩡한 마을에 폭격을 퍼부으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자 씨는 그 폭격 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처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한 읍내 사람들이 까치골로 피난을 왔습니다. 폭격이 심한 날은 산속 땅굴에서 골짜기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모두 후퇴하고 나니 이번에는 북한군들이 증평을 지나가네요. 그래도 그때는 폭격이 없으니 좀 살만했다고 해요. 그러다 가을쯤 다시 남한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쫓겨가던 북한군은 산속으로 도망치느라 까치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북한군들은 집에 불만 켜져 있으면 들어가서 밥을 해달라고 하거나 쌀을 가져가거나 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불도 켜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북한군들이 북으로 올라가고 괜찮아지나 했는데 그만 증평에서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마을 사람들은 그저 쌀을 준다고 하니 이걸 하면 좋다고 하니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던 건데 그것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도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해방 후 한국 전쟁에도 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도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정자 씨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의 산증인으로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자 씨는 어느 날 엄마가 편찮으셔서 약을 사러 읍내 한약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약방 주인이 약은 안 지어주고 정자 씨를 보며 자꾸 웃기만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왜 저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중신을 서려고 그런 거였어요. 19살의 정자 씨는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양념장을 쳐줘야 좀 더 재밌어지죠?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수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양념장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파를 썰어 줄게요. 파를 다 썰고 나면 양념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다진 마늘을 넣고 아까 썰어 놓은 대파를 넣고 깨도 넣어주고요. 정자 할머니는 당연히 직접 담근 집간장을 쓰셨지만 우린 간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시판용 국간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 고춧가루 약간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양념장을 준비했으니 정자 할머니의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자 씨의 남편은 새마을 지도자도 모자라 15년이나 동네 이장 일을 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일을 들여다봐야 했기에 노상 밖으로만 도는 남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조사 같은 걸 하러 오는 면석이들도 집집마다 안내를 해야 했고 동네 크고 작은 싸움들도 이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철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도 다 이장님 이름으로 달아놓고 가져다 쓰고 돈이 생기면 이장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들고 나는 돈도 모두 이장님 손을 거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크게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오죽하면 땅 팔아 이장 본다는 말이 있었을까요? 정자 씨의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만 전 이장이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빚은 꼼짝없이 정자 씨 남편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자 씨는 키우던 젖소를 팔아 빚을 정리했습니다. 빚도 빚이지만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이장 일을 그만두게 해야만 했습니다. 속 시원히 빚을 갚은 정자 씨는 멋지게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이장 그만두고 병원에 갑시다. 부부란 그런 겁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함께 있어야 서로의 인생이 빛을 냅니다. 국수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수를 빛내줄 고명을 만들어 봅시다. 애호박을 준비합니다. 먹기 좋게 채를 썰어요. 사실 정자 할머님이 알려주신 레시피엔 애호박 고명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제작팀에서 국수에 애호박은 꼭 넣어달래서 추가해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향껏 적당히. 여러분도 원하는 고명이 있다면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정자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 몸이 아픈 남편은 집 앞에 나와 우두커니 앉아 정자 씨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정자 씨는 그렇게 기다려주는 이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기다리는 이가 있으니 집으로 가는 발길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어느 날 이 물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정자 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당부도 없이
먼저 먼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애호박을 볶습니다. 정자 씨는 서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할 남편이 이제 없습니다. 수발할 남편이 없으니 편할 법도 하건만 정자 씨는 편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같이 사는 누군가가 있어야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같이 먹어야 뭐라도 더 해먹게 되는 법이니까요. 정자 씨에게 남편의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이제 물을 끓입니다.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그동안 정자 할머니의 추억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물국수를 누군가에게 해먹이기만 하던 할머니에게도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안악들이 밤티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저기 젊은 새댁 시절의 정자씨가 보이네요. 밥도 안 싸가지고 와서는 아침부터 거기까지 걸어갔으니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안악들 중 한 명이 근처 언니 집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커다란 그릇에 나물을 가득 넣고 밥을 비볐습니다. 마침 집에 들어오던 언니의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선 자기 집 식량을 축낸다고 골이 잔뜩 났습니다. 정자 씨는 입으로 들어오는 밥은 너무 맛있고 시어머니의 찢어진 눈은 너무 웃겼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한참을 웃습니다. 그날 입으로도 눈으로도 너무나 맛있었던 그 비빔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반죽을 밀어서 면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반죽은 잘 숙성되었을 겁니다. 도마에도 반죽이 붙지 않게 밀가루를 뿌리고 밀대와 반죽도 서로 붙지 않게 밀가루를 뿌립니다. 반죽을 밀면서 사이사이에도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야만 합니다. 반죽끼리 붙으면 안 되거든요. 도마 크기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반죽에 밀가루를 또 뿌리고 접어서 또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 얇아지면 반죽을 잘 접어서 썰어주세요. 썰어진 면도 서로 붙지 않게 손으로 잘 풀어주면서 이제 끓는 물에 넣습니다. 면이 익는 동안 고명에 꼭 빠지면 안 될 묵은지를 다져야 합니다. 묵은지는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크지 않게 잘게 다져줍니다. 이제 국수가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정자 할머니는 인생의 완성이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가 아니었을까요? 정자 씨는 자식들의 결혼식 때도 머리 드라이 한 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예식장에서 따로 음식을 해주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부터 돼지를 잡고 부침개를 붙이고 그걸 또 보따리 싸서 관광버스에 싣고 예식장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치르는 3일 동안 왁자지껄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정자 씨는 그렇게 자식 5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초상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안악들은 초상집에 모여 몇 날 며칠 부침개를 부쳐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동안 3번의 제사를 지낼 때도
동네 안악들은 그렇게 모여 부침개를 부쳐댔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무슨 일만 나면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해먹고 해먹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단하기도 했으련만 그때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인심이었다고, 그래서 고단한 줄을 몰랐다고 정자 씨는 기억합니다. 어느새 국수가 다 익었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을 차례입니다. 잘 볶은 애호박도 올리고 썰어둔 묵은지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듬뿍 올려주면 자, 할머니의 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어쩌면 해물이다, 야채다 하며 진한 국물을 내서 먹는 요즘 칼국수보다 맛이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장일을 하던 남편 덕에 수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먹여야 했던 정자 할머니의 물국수는 분명 그 삶의 맛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만이 아닌 어쩌면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수많은 정자 씨들의 이야기이고 레시피일 겁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음식은 서로의 안부였고 그들의 체온이었고 위로와 응원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굶는 사람 없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시절의 정자 씨들은 서로를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내 생의 가장 특별한 인생 레시피, 정자 씨의 물국수. 하루쯤은 물국수 한 그릇 만들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중리표 물국수 여러분도 맛보시죠. 들어와. 무슨 맛이야? 맛있는데? 네, 이게 할머니들이 이게 내가 예상한 맛. 양념장 맛이라 그랬어요. 양념장 맛. 맛있네. 양념장에 좀. 되게 잘 먹는다. 아니 딱 그 그래. 맛이야, 딱 그 맛. 야, 이 양념장에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야. 괜찮네. 너무 맛있다.